도형의 개수를 세달라고 할 때는요, 도형의 개수를 세달라고 할 때는 얘를 결정하는 최소의 요소가 뭐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분 4개 주고요, 평행한 직선 4개 주고 평행한 직선 3개 줬습니다. 이렇게 줘놓고서 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 안에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얘네가 다 직교하고 있대. 이렇게.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랬을 때 얘가 직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직사각형을 결정하는 최소 요소는 몇 개일 거냐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직각은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직선 몇 개 뽑아야 됩니까?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 뽑아야 되죠. 그래서 가로선은 요 선, 요 선, 요 선 3개 중에서 너가 뭐 하셔야 돼? 2개 뽑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렇게 뽑았어. 가로선 2개를 이렇게 뽑았어. 자, 그 다음 너 못 뽑아야 돼.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세로선 뽑아야 되잖아, 그치? 세로선 몇 개 있는데 후보군이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 그치? 그럼 세로선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셔야겠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렇게 뽑았어, 만약에. 그럼 너는 뭐야? 무슨 직사각형을 센 거야? 이거 센 거지, 지금. 위아래 가로선, 세로선 이렇게. 이 직사각형 뽑았던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요거 하나당 직사각형이 하나씩 있으니까 요건 직사각형의 개수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근데 문제를 조금 확장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가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네 어쨌든 다 평행하대요. 다 평행한 직선들입니다. 근데 너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요 선분들로, 이 직선들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중에서 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좀 세달래. 다시. 요 색칠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좀 세달래. 그럼 어떤 마인드일 거냐면, 일단 봐봐. 요 조건 생각 안 하고 생각을 해보면 평행사변형이니까 뭐 하셔야 돼?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 똑같이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가로선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서 2개, 그치? 세로선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5개 중에서 2개 뽑았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전체 뭐야? 60개인데 이게 평행사변형의 개수지,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근데 얘네들 중에서 뭐 해야 돼? 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단 말이야. 얘를 반드시 포함한 애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얘가? 뭐 이렇게 생긴 애들? 그치? 또는 이렇게 생겼던지 뭐 이런 애들이지, 그치? 한번 물어볼게. 너가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대충 그릴게. 이거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위에 선 있지, 위에 선. 위에 선이 반드시 뭐보다 위에 있어야 돼? 요 놈보다 위에 있어야겠지. 그래야지만 얘를 포함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위에 선은 요거 하나, 요거 2개, 요거 3개 중에서 하나 뽑아야겠지. 아래에 있는 선은 반드시 얘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반드시 얘를 포함할 거 아니야. 그래서 너가 얘를 이렇게 뽑아줘야겠지, 이렇게. 아래에 있는 선, 일시. 하나밖에 없으니까. 즉, 이렇게 뽑던지, 이렇게 뽑던지, 이렇게 뽑던지, 이렇게 돼야 얘를 포함하고 있을 거 아니야, 평행사변형 안에. 그럼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선도 뭐 해야 될 거냐면, 자, 왼쪽 선은 얘보다 왼쪽에 있는 거 2개, 이 2개 중에서 하나 뽑아줘야겠지. 오른쪽에 있는 선은 뭐, 이 3개 중에서 하나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걸 포함하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3CL, 1CL, 그 다음에 2CL, 3CL 이랬겠지. 그애는 얼마였을 거냐면 3에다가 6이고, 그럼 얼마였던 거야? 곱하기니까 얘는 18 이랬겠지, 그치? 총 18개였을 거라고. 맞아? 그럼 이 문제 봐봐, 이제 3번 봐봐. 얘가 그냥 평행사변형의 개수인데 색칠한 부분을 포함을 하래. 근데 색칠한 부분이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이렇게 생겼지? 맞아? 그럼 어쨌든 얘를 포함하려면 위에 있는 선은 얘보다 위에 있는 선에서 뽑아줘야 되지. 얘보다 위에 있는 선 지금 몇 개 있어? 봐봐, 거기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2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있잖아, 그치? 위에 있는 선 이 2개 중에서 하나 뽑아줘야 되지.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선은 여기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요 3개 중에서 하나 뽑아줘야 되지, 그치? 일단 그래야만 이렇게 위아래에서 얘가 들어와 있잖아.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어떻게 뽑아줘야 될 거냐면, 왼쪽 선은 얘보다 왼쪽에 있는 선 2개 있지, 이렇게? 2개 중에서 하나. 그 다음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선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있잖아, 그치? 3CL 이렇게 했지, 지금. 맞아? 그래서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평행사변형 개수는 이거 다 곱해주면 되니까 얼마였던 거니? 6에 36이네요, 그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뒤로 오셔서 4번이요. 4번. 봐봐요. 4번 그냥 말만 하고 갈게요. A, B, C, D가 있는데요. C가 앉는 자리에 적힌 번호가 A, B가 앉는 자리에 적힌 번호의 합과 같대요. 그치?
그럼 최소가 얼마입니까? A와 B의 합이 3이잖아요. 그치? 그럼 C가 3일 때, 4에 앉을 때, 5에 앉을 때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5에 앉았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죠. 그때는 A, B가 1, 4 또는 2, 3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치? 그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뒤로 가셔서 5번 안 할 거고요. 했던 거라서 6번 먼저 보겠습니다. 6번 별표요. 자, 문제가 뭐 섞여 있긴 한데요. 보겠습니다. 요 연립 방정식의 네 근을요. 이 연립 방정식의 네 근을 순서상에 4개 나오나 봐요. 이렇게 4개라고 할 건데 이 x가 대소관계가 이렇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거기 대응되는 게 베타1이고 여기에 대응되는 게 베타2고 베타3고 베타4인데 이때 이렇게 묶어가고 얘를 행렬 A라고 할 거고요. 이렇게 묶어서 얘를 행렬 B라고 할 거고 그럼 이랬을 때 행렬 A 더하기 B가 얼마냐? 그럼 당연히 나는 뭐 하셔야 될 거냐면 얘네들의 성분을 구하셔야 되니까 이거 근을 구해야겠다 싶지, 그치? 근을 구해야겠다고. 연립 2차 방정식이잖아. 2차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이면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겠지인데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할 거야, 너? 숨겨진 식 하나 찾아야 되지. 자, 숨겨진 식이라는 게 얘랑 얘 더하면 그게 성립하는 식이었을 거네.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더하면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2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5xy 플러스 2y 제곱인데 얘가 0이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요 세 개가 뭐하고 있던 거야, 이렇게? 다 성립하고 있던 거라고, 이렇게. 맞아? 그럼 너가 편한 거 두 개로 인수분해 연립하시면 될 텐데 나 이거랑 이거로 할게. 어차피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밖에 안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얘랑 얘로 할 건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면 2x, x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잖아. 그치? 즉 2x 마이너스 y가 0일 때 그때 요게 성립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은 얼마인 거야? 4지. 맞아?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가 0일 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은 얼마인 거야? 4지. 맞아? 그럼 이제 두 개 연립해줄게. 봐봐요. 그럼 y가 2x니까 대입할게. y가 2x면 대입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x제곱이지 이거. 그럼 x제곱이 4고 x가 얼마였던 거야? 뿔마 2잖아. 그지? 그럼 봐봐. 여기 대응되는 값이 x가 마이너스 2고 2였을 때 그때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은 얼마야? 2x니까 2배지. 이렇게 됐겠죠, 요거는? 맞아? 그 다음 요건 어떻게 됐을 거냐면 x가 2y니까 x 대신에 2y 집어넣어. 그건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5y의 제곱이야. y제곱이네? 그 y제곱은 얼마였던 거야? 4지. 그 y가 뿔마 2잖아. 아, 그럼 y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2일 때 거기에 대응되는 x는 2y니까 2배. 마이너스 4잖아. 맞아요?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어땠던 거야? 얘가 지금 x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이 2고 그 다음이 4잖아. 그치? 마이너스 4에 뭐가 대응되냐면 마이너스 2가 대응되고 있고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4 2일 때는 4 4일 때는 2 이렇게 됐던 거잖아 지금. 맞아? 그래서 얘가 행렬 A고 얘가 행렬 B잖아. 근데 이거 두 개를 뭐 해달라고 지금? 더해달라면서. 그럼 둘이 더해주면 얼마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2에 2에 2 마이너스 2 이렇게지. 그치?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게 몇 번이야? 자, 그 다음에 7번이 굉장히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7번 먼저 볼게요. 미리 얘기하면 조금 쉽게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서술형 또는 단답형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7번 2차 부등식이랑 경우의 수 잘 물어본 문제거든요.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7번 같은 거 보시면요 1에서 6까지 자연수가 적힌 정류면체 주사위가 있는데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겠대요. 얘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였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랬는데 너한테 이따 이걸 먼저 해석해야 돼. 요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2차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게끔 해달래요. 그럼 이게 뭔 소리야 싶잖아. 그치? 그럼 너가 일단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얘가 지금 최고치 함계수가 A인데 얘는 어쨌든 자연수지.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였던 거잖아. 그치? 그럼 말뜻이 뭐냐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야 해가 존재할 거 아니야.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가 X축보다 이렇게 위에 있어. 그러면 뭘 집어넣어도 이거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럼 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이 이차함수가 어때야겠어? 같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거나 이랬어야겠지. 그치? 즉 무슨 말이냐면 교점이 몇 개야 된다는 이야기야? 하나 아니면 두 개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치? 즉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된다고. 맞아? 그럼 이 판별식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이거 세달라고 이거. 그럼 봐봐. A랑 B랑 C가 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인데 얘네들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에게 이 문제로 바뀐다고. 맞지? 그럼 봐봐. 너가 지금 기준 삼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럼 B제곱이 4AC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이거지. 그치? 그럼 B가 1일 때 볼게. 자, B가 1이야. 그럼 AC가 4분의 1 이하인 거잖아. 그치?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지. 둘이 자연수 곱해갖고 어떻게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 안 되잖아 이건. B가 2일 때는 얘가 4고 그게 4니까 그럼 뭐야? AC가 1 이하지. 그 이거 만족하는 게 뭐야? 1,1 이렇게 하나 있잖아. 맞아? 난 B가 3일 때는 봐봐. B가 3일 때는 9고 4분의 9니까 2 이하지. 그럼 1일 때 가능하고 2인 거니까 1,2, 2,1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얘. AC가 1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4일 때는 16이고 4니까 얘가 4 이하잖아. 그치? 그럼 1인 거 가능하고 2인 거 가능하고 3인 것도 가능하고 4인 것도 가능하니까 얘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다 세줘야 돼 이거. 이렇게 되지. 맞아? 그 다음 B가 5야. B가 5일 때는 어떻게 됐을 거야? 25고 4분의 25니까 6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6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잘 봐. 어차피 이거 4까지 다 봤잖아. 그럼 추가되는 것만 볼게. 5까지 됐겠지. 그치? 그래서 이건 똑같고 1,5 5,1 그다음 6 1,6 2,3 3,2 6,1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다음 마지막 B가 6인 거. B가 6일 땐 얘가 어떻게 해야 돼? 36이니까 9 이하잖아. 그치? 그럼 6인 것까지 받고 이제 7인 것까지 추가되는 거. 7인 거는 없지. 주사위 두네 곱이. 8인 거 있잖아. 8 2 4 4,2 이렇게. 그치? 9인 것도 있죠. 3,3 여기까지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얘는 처음에 몇 가지? 한 가지. 얘는 세 가지. 얘는 몇 가지야? 세 가지에 5가지니까 8가지지. 8가지에서 얘는 몇 가지가 추가됐어? 6가지 추가됐으니까 14가지잖아. 그치? 14가지에서 얘는 몇 가지가 추가됐어? 17가지지. 그치? 즉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였던 거야?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되겠네. 얼마였던 거냐면 12에다가 26에 43개까지 줘. 43가지. 맞습니까? 오케이? 네. 간단한데 시험장에서는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죠. 해설하기가. 네. 그 다음에 8번도 별표입니다. 아, 얘는 너무 중요하죠. 꺾은선 그래프는 맨날 나오는데 이거 많이 틀리셨던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8번도 보겠습니다. 2차당식 PX래요. 여기가 2차당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조건과 나조건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2차 부등식이겠죠. PX가 2차 당항식이니까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에선 또 뭐라 그랬냐면 이런 1차 부등식이죠.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1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답니다. 그 다음에 다조건에서 P0는 0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A는 양수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PX가 2차고요. 그 다음에 뭐 가와 나조건 줬습니다. 다조건까지 줬고요. 최종적으로 나한테 구하라는 거 보니까 P4를 구해달랍니다. 이런 문제 형태 정말 많이 봤죠. 뭐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PX 구해자식가 이거잖아. PX 다항식을 구해달라고요. 그럼 얘랑 얘를 통해서 너가 힌트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잘 봐요. 얘가 어쨌든 2차 다항식이니까 요거는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그치? 그럼 요거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위치 관계죠. 이 부등식의 해석이요. 그럼 만약에 얘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모르겠는데 아래로 볼록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아래로 볼록하고요. 그럼 얘가 우상향하는 이런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의 범위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 근의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게 아니었네. 얘가 위로 볼록했다고 합시다.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였고 얘가 우상향하는 직선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기가 교점이고 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의 범위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잘 형성된 거지.
그럼 이거의 지금 근이 뭐였단 이야기야? A 이상 3A 이하니까 여기가 A였고 A가 양수니까요. 3A가 더 컸겠죠,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지금 X좌표가. 그럼 교점의 X좌표가 주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교점의 X좌표가 주어진 상황이니까 얘에서 얘 뺀 차이 함수에 자, px-2x-6이라는 차이 함수가 뭐를 가져야 됩니까? A와 3A를 7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이었겠죠, 그치? 그럼 최고차 한계수는 뭔지 모르겠고요. A랑 3A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때 K는 뭐다? 음수인 거 너 찾았죠? 문제 상태에서요. 여기까지 왔겠지, 지금?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나조건 보겠습니다. 자, 나조건 보니까 얘가 요걸 만족한대요. 그래서 요 부등식의 근이 이거랍니다. 그래서 요 부등식을 내가 정리해 보니까 6 이렇게 넘길게요. 얘는 2x 플러스 12가 절대값 4x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다의 x 범위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그래프 그리려고요. 너 이거 그릴 수 있잖아요. 어디서 꺾입니까? 3에서 꺾이죠. 3,0 지나잖아요. 그치? 3,0 지나면서 3보다 크면 여기가 4x 마이너스 12고 3보다 작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y는 2x 플러스 6이라는 이런 놈보다 어때야 됩니까?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되죠. 그치? 그게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y는 2x 플러스 12라는 놈인데 자, 교점 x좌표 구하겠습니다. 그럼 교점 얘와 얘의 교점 x좌표는 빼요. 2x 마이너스 24니까 12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교점 x좌표는 빼면 0이잖아. 그치? 그럼 요거의 근이 뭐였던 거야? 0 이상 12 이하였던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는 이야기야? 얘랑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얘랑 똑같다면 지금 그러면 맞아? 그럼 A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2였다는 이야기지. 맞지? 그럼 A가 2인 거 구했어. 그럼 너 이거 어떻게 생겼던 거야? 얘가 이랬던 거지 지금. 여기까지는 왔어? 그럼 나 이제 뭐 구해야 돼? K만 구하면 끝이지. 근데 하나 줬잖아. 뭐 P0가 0이래. 0 대입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0 빼기 0 빼기 6은 12K잖아. K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걸 다 구했네. 그래서 p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맞아? 그럼 p4니까 4 대입할게. 그럼 p4 빼기 14는 얘가 1인가요? 2에다가 2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p4가 얼마였던 거야? 16이었던 거잖아. 충분히 풀만하죠. 그죠? 네. 그래서 내 욕심에는 네가 만약에 8번까지 무리 없이 쫙 다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1이죠. 이거는. 오케이? 쫙 다 풀어서 맞출 수 있다고 하시면 네. 나머지 다 맞춘다는 전제하에 네. 자, 뒤로 오셔서요. 9번이 되게 어렵고요. 11번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맞추셨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문제는 일단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4가지 색을요 1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다음에 6개의 정사각형을 칠할 건데 4가지 색을 1부 또는 전부니까 중복 사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구분해서 칠해달라는 이야기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맨날 봤던 그 문제잖아. 그치? 근데 하나가 추가됐네. 가조건 봐봐요. 뭐랍니까? 가에서 1이랑 3에 적힌 이 정사각형에 칠하는 색깔이 뭐여야 된답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럼 1이랑 3이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되게 구체적인 언급이 있으니까 강한 조건이죠. 얘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봐봐. 여기에 1을 칠하나 2를 칠하나 3을 칠하나 4를 칠하나 똑같을 거라서 여기 1번 색깔을 칠했다고 하고요. 곱하기 4 하겠습니다. 오케이? 왜? 이 4가지 색깔이 1, 2, 3, 4였던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맞아요? 그럼 봐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 곱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칠하는 거 몇 가지가 가능하겠습니까? 2, 3, 4 세 가지죠. 그럼 여기 2를 칠하나 3을 칠하나 4를 칠하나 똑같은 상황이니까 곱하기 3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칠해 볼게요. 봐봐. 여기 칠하는 거 보니까 여기 2번 칠했으면 여기 뭐가 가능합니까? 1, 3, 4가 가능하잖아요. 그치? 봐봐요. 이거 한 번에 처리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1을 칠하는 거는요. 이렇게 3개가 같은 상황이고요. 여기 3, 4를 칠하는 건 이렇게 2개가 다른 상황이죠. 그럼 케이스가 다르니까 이건 케이스 이때부터 뭐 하셔야겠습니까? 분류하셔야죠. 여기서부터. 그럼 봐봐. 4, 3이고요. 저기 1번을 칠했을 때 볼게요. 1번 한 가지죠. 이렇게. 1번 칠했을 때는 여기 1, 1이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죠.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잖아요. 똑같이. 이 하나 빼고. 그럼 여기서 지금 3가지 이렇게 했지. 그치? 그 다음에 4, 3 잘 가다가
여기에 1을 칠하는 게 아니고 뭘 칠했을 때? 3, 4를 칠했을 때 봅시다. 3, 4. 3, 4 두 가지. 이렇게 돼 있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만약에 3번을 칠했어요. 그럼 너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두 가지지, 이때는. 여긴 몇 가지? 세 가지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몇 가지였을 거야? 두 가지, 세 가지.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27에 108이고요. 얘는 얼마였겠습니까? 9에 36에 144? 이렇게 죠, 그치? 4번 얼마였던 겁니까? 252였던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요, 자연수 x의 개수가 3개랍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연립부등식의 공통 범위 안에 자연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3개 있어야 되죠, 그치? 우리 이런 문제 많이 봤잖아요. 연립부등식의 해 형태를 너는 뭐 하셔야 됩니까? 해석을 하셔야 되죠. 해가 이러려면 이 둘의 공통 범위가 어떻게 생겨야 되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힌트가 뭐냐면 일단 얘가 너무 당연하잖아. 이거 x가 얼마야? 1초가잖아 이거. 요거 기준으로 먼저 그려놓고 얘가 어때야 되지를 살펴보시면 되죠. 얘 해가 어때야 되지를 살펴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요거를 지금 해를 좀 먼저 구해볼게.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마이너스 2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2x 빼기 2가요 23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이건 풀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양변에 2 더하시면 마이너스 21 2분의 2x 25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딱 문제 체크해보니까 a가 뭐 양수, 음수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럼 케이스 나누라는 소리구나 이거지 지금. 체크됐죠? 그럼 봐봐. 일단 a가 양수일 때,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이 아래 거의 근이 x가 1초가니까 수직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초가 이렇게. 이거지 맞죠? 그 다음에 a가 양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요거 x의 범위가 a분의 2를 양변에 곱하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을 테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겠지. 얘가 생긴 게. 맞아? 그럼 봐봐. 요 놈의 근이 이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요거 음수인 거 확실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42 이렇게. 그 다음에 a분의 50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공통 범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생겨서 이 안에 정수가 몇 개, 아니, 자연수가 몇 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야? 3개 들어와야 되잖아. 잘 봐. 너 이런 거 시험장에서 이런 거 실수 나온다니까? 1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빵꾸 뚫렸습니다. 얘. 1 초과예요. 그 여기 뭐부터? 2, 3, 4가 이렇게 쫘르륵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5는 바깥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상황이어야 되지, 지금 근의 형태가. 그래야 지금 자연수가 3개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랑 얘가 얘 사이에 있어야, 얘가 얘, 이 둘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래야 되지. 그 다음에 등호 판단하셔야 되는데 얘가 딱 4인 것도 괜찮지. 왜? 이건 막혀 있으니까 4이면 4까지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범위가 이랬겠네, 지금. 맞아? 그럼 이것도 정리할게. 내가 이거 구하는 게 a의 범위니까. 그럼 얘가 첫 번째, 두 번째지, 그치? 그럼 첫 번째 식은 a가 양수니까 얘가 12.5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은 a가 양수니까 10보다 크지. 맞아? 그래서 이 공통 범위에서 얘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내가 하나 찾은 거지. a의 범위는 이렇게 생겼어, 하나가. 맞아?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a가 음수일 때는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똑같아. 자, 얘가 이렇게 생겼고 1초과인 것까지는 뭐 변함이 없죠. 맞습니까? 근데 얘 해 형태가 봐봐요. 양변에 a분의 2를 곱하게 되면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어야지. 왜? 음수니까. 맞아? 그러니까 a분의 2 곱하시면 어떻게 됐을 거냐면 a분의 50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분의 42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 얘가 음수야. a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뭐야? 양수야. 이거 부호 보고 판단하시면 초딩스러운 그런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a분의 50이면 바깥에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음수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42가 여기 안에 있겠지, 이렇게. 아이고. 에헤이.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자연수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되니까 2, 3, 4가 이 안에 있고 5가 바깥에 있으면 되잖아,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40이 4랑 5 사이에 있으면 되고 4는 등호 아까 포함이었지, 그치라? 이렇게. 그래서 너 이거 만족하는 a의 범위니까 이거 찾고 이거 찾아주면 되잖아. 맞지? 그럼 얘는 4 나누면 마이너스 10이고 a 곱하면 부호 바뀌니까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미만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겠지. 맞아. 그래서 a를 만족하는 범위는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로 써주시면 마이너스 10 이상, 마이너스 8 미만 이렇게 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최소의 A의 정수값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10이지. 최대는 얼마였던 거야? 12잖아. 정수, 최대, 최소야. 그치? 그럼 제곱의 합이니까 얼마였겠어? 244였겠지. 최대와 최소를 제곱해서 더해달래. 맞아? 그래서 244였을 거라고. 그럼 답이 4번이잖아. 아니 쉽잖아 이거. 그치?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보는 건 또 느낌이 다르다니까 이런 게. 40이 아니라 42야. 어디요? 아 42예요? 아, 고마워요. 그럼 빨리 말해줘야지. 다시요. 42였잖아 그치? 네. 42니까 얘가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4분의 42보다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5분의 42보다 작네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0점 얼마고요. 얘는 마이너스 8.4니까 어쨌든 이 안에 들어오는 정수는 최소가 마이너스 10인 건 변함이 없네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겠네요. 최소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제곱의 합이니까 얼마였겠습니까? 244죠. 최대가 12, 최소가 마이너스 10. 그래서 제곱의 합. 그치? 그 다음에 추가로 2랑 3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각 자릿수에 사용할 수 있는 게 0, 1, 4, 5, 6, 7, 8, 9 얘네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이런 얘기죠 지금.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요. 얘가 6401보다 작은 4자리 자연수인데 또 4의 배수랍니다. 이런 게 몇 개의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6401보다 작고요. 얘가 4의 배수랍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전체가 몇 개라고 물어보신 건데 봐봐요. 일단 뭐 각 자릿수가 모두 다르고 쓸 수 있는 거 이거인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치? 근데 4의 배수여야 되잖아요. 그치? 4의 배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요. 세 자리 자연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배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하려고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세 자리 자연수가 짝수이려면 어때야 돼? 라고 하면은 너 보통 외우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1의 자릿수가 0 또는 짝수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 그치? 3의 배수이려면 어때야 돼? 세 자리 자연수의 합이 3의 배수.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근데 그게 사실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얘가요.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지 않습니까? 풀었으면요. 맞아요? 그럼 봐봐. 얘가 짝수이려면 2의 배수라는 이야기인데 얘가 2의 배수이려면 이런 숫자를요 2로 나눴을 때 몫이 지금 얼마인 거냐면 50A에 5B고요 나머지가 얼마였던 거야? C지. 근데 이 숫자가 2의 배수이려면 이 나머지가 어때야 됩니까? 0 아니면 2의 배수여야겠죠. 그래서 얘가 쌤 얘가 2의 배수이려면 요 C가 0 아니면 2의 배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너. 이걸 내가 해석을 해보면 1의 자릿수가 뭐였단 이야기야? 0 아니면 2의 배수였구나 이 얘기지. 맞아? 그 다음에 3의 배수일 때도 한번 볼게요. 그럼 3의 배수인 건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3A 더하기 3B고요. 나머지가 지금 얼마인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지금 3의 배수이려면 여긴 몫이고요. 여기가 나머지 부분이잖아. 그치? 그럼 3의 배수이려면 얘가 뭐여야 돼? 0 아니면 3의 배수여야 되지. 맞아? 0 아니면 3의 배수여야 되는데 물어볼게. 너 각 자릿수의 합이 0일 수 있어? 없지. 각 자릿수의 합 어떻게 0이야? 세 자리 자연수인데. 안 되니까 그럼 얘는 뭐인 거야? 요게 3의 배수이면 되는 거잖아 지금.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 3이야. 그럼 여기다 뒤에 뭐 해야지 얘가 3의 배수계라고 했을 때 합이 4니까 여기가 뭐 한 2야. 그럼 132는 무조건 뭐야? 3의 배수지. 왜? 합이 6이거든. 맞아?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거 4의 배수는 그냥 무조건 있죠. 네. 봐봐 4의 배수라고 하시면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 몫이 25A 그 다음에 2B 그다음 나머지가 2B 더하기 C잖아. 그치? 그럼 얘는 말뜻이 뭐냐면 요 놈이 뭐여야 된다? 0 아니면 4의 배수여야 되는 거지. 그치? 얘가 0인 거 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0 또는 4의 배수이면 되는데 이거를 교과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거든. 야 4의 배수는 끝 두 자리의 숫자 배열이 4의 배수이면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404 이런 애들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지. 그 다음에 512 이것도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니까 4의 배수지. 528 뭐 이런 것도 4의 배수라고 두 자리가 4의 배수니까. 그치?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너 이거 있지 이거. 얘랑 10B 더하기 C랑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아 달라? 얘랑 얘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아 달라? 같잖아. 이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 2B 더하기 C잖아. 얘는 2B 더하기 C지 그냥.
아, 그럼 요 놈의 나머지나 요 놈의 나머지가 같으니까 요 놈이 4의 배수란 이야기는 얘가 뭐였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야? 4의 배수였다는 이야기랑 똑같지. 근데 10b 더하기 c가 뭔데? bc잖아. 뒤에 두 자리. 즉 뒤에 두 자리가 모이면 된다? 4의 배수이면 되는구나 이거지 지금. 맞아? 그래서 4의 배수이려면 결국에 뭐다? 이 끝 두 자리가 모이면 돼? 4의 배수이면 된다고. 그 0, 0도 가능한 거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0, 4 이런 거 가능하고 0, 8, 1, 2 이런 숫자 배열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다 4의 배수라고. 알겠어?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이거 지울게. 지워도 되지? 이제 이 논리로 네가 이제 얘가 배수 판단을 해왔던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9번을 보니까 각 자릿수가 모두 다르면서 이래야 된대. 그럼 봐봐. 일단 얘가 4의 배수여야 되니까 가장 중요하게 걸리는 조건이 여기잖아. 뒤에 두 자리가 뭐여야 되는 거야? 4의 배수여야 되지. 그럼 숫자 배열이 4의 배수인 거 찾아볼게. 얘가 뭐가 있냐면 0, 4 있고 0, 8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가 1일 때는 1, 6 있고요. 그 다음 없지. 그 다음에 앞에가 4일 때는 4, 0 있고 4, 4 안 되고 4, 8 되고 그 다음 앞에가 5일 때는 50 안 되고 56 되네. 56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앞에가 6일 때는 60 가능하지. 그 다음에 64 되고 68 되고 그 다음 앞에가 7일 때는 72, 76 되네. 76 그 다음에 앞에가 8일 때는 80 되고요. 84 되죠. 앞에가 9일 때는 96 되나요? 96 되네. 그치? 이렇게 됐던 거지 지금 되는 게. 그럼 잘 봐 이제. 자 얘가 요 놈이 6401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요 맨 앞자리가 일단 뭐여야겠어? 6보다 작은 자연수여야겠지. 그 맨 앞자리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4인 경우, 그 다음에 5인 경우, 그 다음에 6인 경우밖에 없잖아 이렇게. 맞아? 자 그러면서 얘가 4의 배수이려면 여기 뒤에가 뭐여야 돼? 이런 숫자 배열들 중에 하나여야 되지. 근데 잘 봐. 요 맨 앞자리가 1이어 버리면 여기에 1 들어오는 건 뭐야? 못 쓰지. 여기 1 들어온 거 뭐 있어? 얘가 하나 있지 하나. 이게 총 몇 개야 지금? 13개였잖아. 13개였는데 요거 하나 못 들어오니까 여기 몇 개 있던 거야? 12개 있던 거지 요 숫자 배열이. 그럼 여기 이제 숫자 몇 개 썼어? 3개 썼지? 그 숫자 여기 몇 개 남았어? 여기 8개 있으니까 5개 남았잖아. 그럼 여기 가운데 요 가운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맨 앞자리가 1이면서 4의 배수인데 얘보다 작은 건 총 몇 가지가 있다? 60가지가 있던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자 맨 앞자리가 4일 때는 자 4일 때는 여기서 이제 4 못 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빠져야 되지. 그치? 몇 개만 가능해? 여기 뒤에 숫자 배열이? 8개만 가능하지. 8개 가능하고 그 여기 100의 자리에 몇 개 올 수 있어? 숫자 5개 중에 하나 올 수 있잖아. 3개 썼으니까 5개 중에 하나니까 여기는 몇 개? 40개였던 거지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맨 앞자리가 5야. 그럼 5 들어온 거 못 쓰니까 5 들어온 거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네. 하나니까 12개지 여기. 맞아?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배열이 13개 중에 12개지. 그리고 여기 5개 중에 하나니까 여기는 몇 개? 60가지지. 그치? 여기까지 쉽지? 그 다음 이제 6이 좀 중요한데 잘 봐. 얘가 이제 6은 여기다 좀 떼갖고 여기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6401보다 작아야 된다고 얘가. 그치? 그러면서 얘가 4자리 4의 배수여야 되는데 여기가 6이야. 그럼 일단 될 수 있는 게 일단 0 가능하지 여기. 그 다음에 6하고 1 가능하지. 그럼 이거밖에 없잖아. 6, 4가 안 돼 이게. 왜? 6, 4이면 이때 0, 0이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잖아. 지금 0 2번 못 써. 그럼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것만 봐주면 되지. 그럼 잘 봐. 6, 0이니까 6이랑 0 쓴 거 다 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개 있네. 이렇게 3개 있지, 그치? 아, 안 되네. 그럼 2개 있네, 그치? 48, 84 2개 있지. 이 숫자 배열 가능한 게. 그 다음에 6일 쓴 거 다 빼. 일단 6 쓴 거 다 빼자. 6 쓴 거 다 빼고 1 쓴 거 다 빼. 됐네. 이렇게 되지, 그치? 그냥 몇 가지였던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지. 여기 6가지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총 몇 가지게라고 물어봤잖아, 그치? 몇 가지였던 거냐면 160에 8가지니까 168가지였던 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었던 거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치?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생각보다 또 한번 해보시면 할만할 겁니다. 오케이? 네. 자, 보겠습니다. 12번 보니까요. 말뜻이 지금 보니까 이게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2인 2차 함수고요.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랍니다.
근데 가조건에서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였겠죠. 그런데 얘가 y는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이런 우하향하는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오케이?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이 어디가 a인지 b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둘게요. 그래서 얘가 y는 fx였던 거고,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였습니다. 이런 상태였던 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요, y는 gx라는 그래프와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와 얘가 서로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그치? 그럼 봐봐요. 얘 말뜻이 뭐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얘랑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데 그 점이 a라면서, 맞지? 그럼 얘는 a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던지, 여기 a라고 하면 여기가 a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생겼던지 뭐 이렇겠지. 지금 이런 상태였을 거냐. 둘 중에 하나겠지. 맞아? 자, 그런데 다조건을 봐봐. 다조건이 뭐야? gx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뭐야? 차이함수지. 이거 둘의 차이함수잖아. 그래서 둘의 차이함수가 이렇게 생겼던 거잖아. gx 더하기 2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생겼겠지. 그 얘의 실근은 뭐야? 교점에 x좌표였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중근이라며. 맞아? 그러면 a의 x좌표가 뭐였단 이야기야? a의 x좌표가 1이었단 이야기지. 맞아? 그럼 봐봐. a의 x좌표가 1이고, 그럼 얘가 이게 한 점이 뭐였을 거냐면, 여기에 둘 중에 하나가 a니까, 얘가 1,0였겠지. 한 점이. 교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잘 봐. f3이 마이너스 4래. 야, 근데 이거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대입해봐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가 3일 때 마이너스 4 지나지. 그럼 교점 중에 하나가 또 뭐였다는 이야기야? 3, 마이너스 4였다는 이야기지, 이거. 맞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A고 B인데 얘가 A였겠네. 얘가 이거 왼쪽 여기였겠지. 1,0. 근데 여기 X좌표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더 커야 되니까 얘가 3, 마이너스 4였을 거 아니야. 얘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그리고 얘는 어디서 접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지금. 여기서 다 왔지? 자, 그럼 이제 나 fx 작성하자. 봐봐. fx와 얘의 교점이 fx 더하기 2x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차이함수의 교점이 1이랑 3이었던 거잖아. 그치? 최고차항계수 2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그 다음에 gx는 또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gx는 요거잖아. 2x 마이너스 2인데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을 중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너한테 물어본 게 fx 더하기 gx니까 둘이 정리해주고 더해주면 되죠. 그럼 계산만 조금 해주시면, 그 마무리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가 나옵니다. 뭐가? 요게. 근데 너한테 물어보는 게 요게 0 이하인 정수의 개수 물어본 거잖아. 그치? 얘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죠. 맞아요? 충분히 할만하다고요. 절대 안 어려워요, 이거. 그죠? 네. 자, 답지 줄 테니까 오답 좀 하십시오. 오답. 틀리면 안 되는 문제부터 8번까지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뒤에 할 만한 것도 덤벼보십시오. 하나씩 세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발 좀 그거 어떻게 셉니까, 네가 그거를. 그치? 그럼 도형계수를 셀 때는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되지? 즉, 최소 요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달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어떻게 셌습니까?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치?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최소 요소를 선택하셨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밑줄요. 어디 있냐면 세 번째 문단이네요. 어떤 선들을 선택해야 그 도형이 만들어지는가를 묻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번 직사각형 보시면 사실 세로선 2개, 가로선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뽑아낼 수 있죠. 그치?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평행사변형도요. 두 쌍의 평행한 대변 뽑으시면 됩니다. 그치? 두 쌍의 평행한 대변 뽑으시면 되는데 그 4개가 똑같은 방향의 평행선이면 안 돼요. 다른 방향의 평행선이어야 되지. 두 개가. 그치? 맞아요? 네.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삼각형이요. 삼각형은요. 선으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봐봐.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순간 이건 삼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뭘 판단하셔야 됩니까? 삼각형의 형성 조건 판단하셔야 되죠. 그 삼각형은 선으로 안 셌고 뭐로 셌습니까? 우리? 꼭지점의 개수, 그러니까 점의 개수로 판단하셨죠. 점 3개 뽑아야겠다, 그치?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게 점 3개 이렇게 뽑았다고 해서 됩니까, 이거? 안 되지. 한 직선 위에 점 3개 있는 건 삼각형이 안 됐다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됐죠. 이런 문제들이었던 겁니다. 그치?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그 코어 별표요. 도형을 결정하는 최소 요소를 찾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문제 상황마다 달라요. 아까 우리 니네 오늘 숙제 준 것 중에서요.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개수 찾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네가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떤 건지 이따가 보여주긴 할 거고. 거기 지금 보시면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각형, 뭐 원위의 직각삼각형 이런 것들 있죠. 보통 많이 나오는 것들 적어놨습니다. 오케이?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연습 2번 같은 거랑 3번 되게 쉽습니다. 연습 2번, 3번 해보시고요. 4번 별표입니다. 해보세요. 2번, 3번 먼저 하시고요. 4번 별표요. 자, 연습 3번도 보시면요. 2번은 답이 90개고요. 두 개 뽑으시면 되니까. 얘는요, 봐봐요. 너가 평행선 4개 뽑는다 그래서 이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죠. 무슨 말이냐면 한 쌍의 평행선, 다른 방향의 평행선 한 쌍 이렇게 뽑으셔야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하나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얘 지금 보니까 이 방향의 평행선이 3개 있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이 방향의 평행선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잖아요. 이 방향의 평행선이 4개 있죠, 그치? 맞아? 그럼 너는 요 3개 중에서 일단 방향 2개 선택하셔야 되죠. A, B, C 중에서요. 그럼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게 3개 있잖아요. 2개 선택하는 게 A, B, A, C, B, C 이렇게 3개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A 요 3개 중에서 하나, B 3개 중에서 미안해요. 3개 중에서 2개, 3개 중에서 2개 뽑아주면 되니까 3C, 3C이고요. A랑 C, 그럼 얘는 3개 중에서 2개, 여기 4개 중에서 2개 이렇게 뽑아주시면 평행사변형 만들어졌을 거고, B랑 C니까 3개 중에서 2개, 4개 중에서 2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99, 얘는 18, 얘도 18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다 더했을 때 몇 개입니까? 45개죠. 맞아요? 자, 봐봐요. 요 정도 문제까지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오케이? 요건 한 9번, 8번 요 정도 라인이고요. 연습 4번 정도 되시면 그래도 한 11번, 12번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객관식 기준으로 해보십시오. 4번. 자, 보겠습니다. 쌤, 직사각형이니까요.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 뽑으면 되잖아요. 이건 그냥 공식이고요. 그렇지? 상황에 따라 또 다르죠. 이 상황은 어떨 거냐면요. 네가 세로선 이렇게 2개 뽑았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뽑았다고 합시다. 세로선 2개. 근데 가로선을 네가 만약에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았다고 합시다. 이거 직사각형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잖아요. 왜? 얘가 여기까지 안 와요. 맞아요? 즉 얘는요. 직사각형의 세로선이 모임에 따라서, 미안해요. 가로선이 모인지에 따라서 세로선의 선택에 제한이 됩니다. 맞아요? 너가 만약에 얘를 뽑아버리는 순간 세로선 중에, 가로선 중에 하나를 얘를 뽑아버리는 순간 세로선은 반드시 어디서 뽑아야 됩니까? 요 4개 중에서 하나 뽑으셔야 되죠. 이렇게. 왜? 얘가 여기까지 안 가잖아. 요 4개 중에서만 뽑아야 되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세로선 L1, 여기를 L2라고 하고요. 3, 4로 갑시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너 가로선 지금 3개, 4개 중에서 2개 뽑으셔야 되니까 그게 총 몇 가지입니까? 6가지 있잖아요. 상황을 볼게요. L1, L2를 지금 가로선 2개로 하는 상황. 이렇게. 각각 이렇게 3개, 이렇게 4개, 2개, 이렇게 6개. 총 6개 이렇게 있던 거죠. 그치? 그럼 봐봐요. L1을 뽑게 되면 반드시 뭐라고요? 이 4개 중에서만 2개 뽑으셔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4개 중에서만 2개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얘도요. L1을 뽑아놨으니까 얘는 4개 중에서 2개, 얘는 4개 중에서 2개 이랬겠죠, 지금. 그 다음에 L2를 가로선 중에 하나로 하게 되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치? 그럼 얘를 뽑아버리는 순간 세로선은 뭐만 가능한 거야? 이 6개 중에서 하나만 가능한 거지. 맞아? 그럼 이 6개 중에서 몇 개 뽑으셔야 돼? 2개 뽑아줘야겠죠, 이렇게. 맞아요? 얘도 6개 중에서 2개 뽑으셔야겠지, 그치? 맞습니까? L2랑 L3이라고 해볼게요. 봐봐. L2랑 L3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 위아래 가로선. 그럼 세로선은 이 6개 중에서만 뽑아줘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L2를 뽑는 순간 세로선은 뭐 해야 된다? 이 6개 중에서만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6C, 6C이고. 자, L3이랑 L4입니다. 그럼 L3이랑 L4는 끝까지 와 있잖아요. L3, L4잖아. 그치? 얘네는 그냥 뭐 하면 됩니까? 요 세로선 중에서 다 뽑으셔도 되죠. 그 8개 중에서 2개를 다 뽑으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이게 18이고요. 얘가 30이고요. 얘는 28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치? 다 더해주면 얼마였던 겁니까? 76까지였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조금 학교가 쉽게 나온다고 하시면 요건 단답형 준킬러적급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애들 잘 못하실 거거든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연습 5번 해보십시오. 연습 5번. 사각형의 개수는요, 점 몇 개 뽑으면 됩니까? 4개 뽑으면 되죠. 8개 중에서 4개 뽑으시면 됐을 겁니다. 그치? 근데 확인할 게 있는데,
너 점 이렇게 4개 뽑으면 이거 사각형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뽑으면 사각형 됩니까? 이거? 안 되죠. 얘는 삼각형입니다. 그치? 즉, 한 직선상에 점 3개 이상 있는 거 찾으셔야 되죠.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 위에 점이니까 없죠. 원은요, 직선과의 교점이 최대 몇 개입니까? 2개예요. 그래서 원주에 있는 점들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직선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게 사각형의 개수입니다. 이거는 괜찮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직사각형의 개수래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개수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해야 되지 싶잖아. 그치? 잘 모르겠으면요, 상황을 좀 네가 한번 해보십시오. 봐봐. 그림을 한번 그려봐봐. 직사각형이라고?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런 애들. 그치? 봐봐. 직사각형은요, 직각삼각형 2개가 마주보고 있는 구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잘 봐. 요 직각삼각형 기준에서 이 원은 무슨 원입니까? 외접원이죠. 그럼 이 원의 중심이 뭐야? 외심이고 그게 어디 있겠어? 빗변의 중점에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습니까? 아, 그러면 직사각형이 원에 있으려면요, 그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뭐여야 된다? 이 원의 지름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아, 그러면은 내가 지름 2개만 뽑으면 되지 않겠어? 지름 2개? 예를 들어서 이 지름과, 오케이? 뭐 이 지름을 뽑았다고 할게요. 이 지름. 그럼 너는 어떤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냐면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잖아. 얘네를 대각선으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던 거지. 즉,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달라라고 하면은 넌 뭐만 하시면 돼? 지름 2개만 뽑으면 되는 거지, 상황이. 이게 최소 요소잖아, 지금 문제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얘 지름 몇 개 있는데? 얘 좀 몇 개 있어? 8개 있잖아, 그치? 지름 4개 있지, 4개. 4개 중에서 몇 개만 뽑아주면 돼? 2개만 뽑아주면 되겠지. 이게 직사각형의 개수였겠네. 맞아? 그래서 얘는 몇 개? 6개였겠죠. 그리고 얘는 얼마였던 거? 8C4가 70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해주면 얼마? 76이었던 거지.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에 좀 넣으실 만도 하죠. 시험장에서 물론 하는 게 목표겠지만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뒤에 가보시면요. 이거 연습 1번 볼게요. 연습 1번 보시면요. 그 26페이지에 연립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 중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나와서 보통 1차식이랑 2차식 연립하시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안 나오게 되는 경우는 뭐 한다고요? 밑에 밑줄 숨겨진 식 찾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것도요, 학교가 만약에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내신다라고 하시면 7번이나 8번쯤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럼 하다 보면 싶을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난이도 올리는 요소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뒤에 가시면 연습 2번 해보십시오. 마지막 하나 하고 샷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보시면 바로 인수분해 되는 식 안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형태가 어떻냐면 둘이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 하나 나오죠? 숨겨진 식이 더하게 되면 하나 나오죠? 그 인수분해 되는 식 하나 나오고요. 실제로 구해서 최소값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9, 6이랑 마이너스 9여가지고 4번입니다. 4번.